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이제 취업 고민 상담 글 올려주신 분이 좀 몇 분 계십니다. 한번 다뤄보고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또 고민도 해보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정답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답을 삭제해 나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시간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PD님. 컨텐츠 하려고 하는데 모기 새끼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사세요. 좋습니다. 전기기사는요 전기로 모기 잡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안녕하세요, 철PD님. 조언을 구하고자 댓글을 적습니다. 자, 20대 후반이시고요, IT학과 컴공을 나오셨네요. 컴공 4년제 이전공자시고요, IT 쪽 이직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를 하셨고요, 전기 쪽 취업 루트를 변경하고자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를 공부를 하고 계시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대기업 생산 기술직 전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전기산업기사, 기기사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둘 중에 한 개만 하시고요. 29세시니까 4년제 나오셨고 컴공 나왔다. 전기기사를 따십시오. 전기기사를 따십시오.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자격 요건 확인 가능. 계획이 두 가지가 있고요. 어느 루트를 더 추천하는지 여쭙고자 글을 작성했습니다. 루트는 뭐 한 200가지 되죠. 200가지 되는데 일단 글쓴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1번, 전문대에 입학하여 자격증 공부도 병행하여 대기업 취직을 노린다. 루트 1번은 틀렸습니다. 29세에 전문대에 입학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미 대학 나오셨다면서요. 4년제 컴퓨터학과 나오셨잖아요. 다시 전문대 간다?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오답입니다. 삭제하십시오. 루트 2. 전산기 또는 전기기사 자격증만 빨리 취득하고 설관리 등에서 경력을 쌓아 기업 혹은 중견 취직을 노린다. 2번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기나 전기기사 자격증을 빨리 취득을 해서 시설관리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전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설계, 전기 현장, 전기 감리, 인테리어 현장, 이런 쪽,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시설 관리 가면요 인생 조지입니다. 29살이라면서요. 시설 관리 가면 인생 조지입니다. 루트 1 같은 경우는 전문대 졸업 시 추후에 초대졸자만 뽑는 대기업에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장점과 각종 실습을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운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또 2년이라는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틀린 방법입니다. 다시 학교로 간다? 삭제하십시오. 루트 2 같은 경우는 무경력, 비전공자이고 대졸자도 뽑는 전형에만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전공 살려가지고 취업하는 사람 20%도 안 됩니다. 비전공자예요. 자기 전공 살려가지고 취업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나요?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철PD님은 어떤 루트를 더 추천하시나요?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전문대 들어가는 것이 유의미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대 들어가는 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일단 이분은 아직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숙제를 하세요. 사회가 원하는 행위, 부모님이 나한테 원하는 행위, 해야 될 일을 하세요. 해야 될 일. 자격증 빨리 따시고요. 이게 안정적이고, 일단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있긴 해요. 물론 시설관리를 궁극적으로 한다, 그런 마인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19세는요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빌딩이든 뭐 시설관리하면서 뭐 남의 집 종살이하고 뭐 전기 뚜껑 깨진 거나 따라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배울 거는 개 지랄도 없고, 있는 사람들요 수준 최하입니다.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현장 노가다를 뛰든지 좀 남자답게 좀 터프한 어떤 사고방식, 토남이 돼야 돼. 나와가지고 좀 고생도 좀 하고 싸움박질도 좀 하고 주고받고도 좀 하고 선배들하고도 뭐 틀리면 뭐 소주병도 한번 깨고, 그런 느낌이, 좀 용감한 마음을 좀 가진 게 어떨까. 좀 용감하고 좀 씩씩하고 현장에서 이제 좀 굴러보는 거예요. 자격증 따놓고 젊을 때는 몸을 좀 쓰고 고생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해야 나중에 인생이 편해집니다. 일단 전문대는 가면 안 됩니다. 전문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자격증 따시고 다시 한 번 더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19세면은 뭐 4년제 그래도 나오셨고 뭐 컴공
전공했다 하면은 뭐 1년 안에 땁니다. 1년 안에 따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카페에서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제 익명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성명을 밝히지 않고 직장 생활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87년생이시고 39세십니다. 39세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됩니다. 중간한 나이죠. 저도 겪었고 제조업에서 11년 정도 하셨다. 일단 끈기는 좀 있으시네요. 성격이 뭐 그렇게 불같은 성격은 아니신 것 같다. 3번 이직했고 4번째 회사를 다니고 계시고요. 적당한 이직이었는데 CNC 선반 6년 했고 나머지 5년은 생산 관리하는데 라인 봐주고 기계 고장 나거나 하면 수리해주고 오늘 이제 공장 공무네요. 자동화 장비 있는데 그거 한 번씩 고쳐주고 공장 기계 관리 수리하면서 공장 공무네요. 공장 공무 생산 관리 공장 공무 뭐 이쪽 일을 좀 하시는 것 같네요. 출고 못 맞출 것 같으면 생산 지원도 해주고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거리 몇 바퀴 돌려서 해야 하는 일은 처리를 하셨고 종류는 많은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할만 하시고 일은 할만하다. 산업안전 관련된 부수적인 일, 관리감독자와 2급 소방대상물 선임관리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장관리 사람 관리하면서 이제 바쁘게 살고 계시고요. 할만한데 이제 몸이 그래도 내성이 생겼다 그런 뜻이고 회사 생활하면서 자격증을 몇 개 따셨고 기술 자격증, 민간 자격증 이렇게 따셨고요. 선임 관련 6개 자격증을 많이 따신 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네요. 기상기사, 소방상기사, 산업안전기사, 설비보전 산업기사 일단 의미 있는 자격증을 따셨네요. 소방하고 전기 따셨으니까 일단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은 4,500선이시고요. 뭐 평균 정도 되네요. 작은 돈은 아니죠. 한 달에 200, 300도 못 버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를 적게 된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미래가 확실하면 인간이 살아갈 의미가 없죠. 재미가 없잖아. 어떻게 살지 뻔한 그림을 앞에 펼쳐지는데 무슨 재미로 살죠? 저는 만약에 내 미래가 어떤 이렇게 확실하게 뭐 이때는 이런 직장을 가고 그 나이 때는 또 이런 직장을 가고 이런 집에서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있다면 하는데 아무런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앞을 모르니까 계속 가보는 거죠. 뭐가 나올지 궁금하잖아. 호기심이죠. 그거 지적 호기심, intellectual curiosity. 내 인생, 내 미래에 대한 궁금함, 호기심. 근데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제 불안감 그런 것들이 들 때가 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인상되지 않은 연봉. 참고로 위 연봉이 입사 후 한 번 인상한 금액입니다. 어떤 회사를 가도 연봉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왼쪽 주머니 근로소득이죠. 안정적 근로소득.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월에 한 3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걸 가지고 이 연봉 이 오른쪽 주머니 이쪽 주머니에 그 금전적 파일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주머니를 사야 됩니다. 그게 더 빠르고요.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다녀서 연봉을 올리고 급여 상승하고 그게 유의미했어.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의 사고방식도 진화해야 되고 일하는 방식과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방식들,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전략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사회에 맞게끔 내가 빨리 민첩하게 태세 변환이 빨리 돼야 돼. 구닥다리 사고방식 가지고는 직장에서 내가 뭐 요즘 그거는 구닥다리 사고방식이에요. 항상 양립시키라고 했잖아. 안정적 근로소득과 업사이드 리스크가 높은 2가지 일, 3가지 일, 4가지 일 멀티잡이죠. 양립시켜 나가는 거예요. 저도 한 4가지 일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 죽이는 거 빼고 돈 내는 일은 다 합니다.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더 좋은 연봉을 받을 확률이 높은지 뒤로 지원하면 되는지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나이에 이 정도 자격증이면 시설 관리를 가셔도 됩니다. 급여가 조금 높은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자격증이면 데이터 센터 같은데 전기과장, 방재과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이런 자격증, 쌍기사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쳐주거든요. 그게 깔끔하고 수준도 나쁘진 않습니다. 천박한 인간들은 없고 아파트나 뭐 시설 주임, 당직 기사들 이런 데는 막 천박해가지고 그 같이 어울리면은 그 인생 그냥 조지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데이터 센터 그런 쪽이나 아니면 제가 별로 추천은 하지 않지만 뭐 지식산업센터 쪽, 좀 깔끔한 쪽
그런 쪽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하나더 짭을 또 다른 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을 강의를 해본다든지 유튜브로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 글을 적게 된 이유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 5번째 넋두리입니다. 회사 생활이랑 자기개발만 11년 한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자기개발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격증 취득은요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자기개발은요 운동, 독서 그리고 경험입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어떤 미지의 세계를 가보는 것, 내가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개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앞에 가서 탕후루 같은 걸 한번 팔아본다든지, 한 고등학교 때 20살 때였나? 막걸리를 사가지고 막걸리를 한 30병을 사가지고 가방 안에 넣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한번 팔아봤어요. 그런 것들, 해보지 않은 경험들, 그런 게 자기개발이지 자격증 한두 개 따는 거, 두세 개 따는 거, 그건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유의미한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본다든지, 아주 수준 높은 드라마들,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전부 답니다. 더 안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더 좋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열에 7은 이직을 하면 후회를 합니다. 그냥 거기 있을걸, 거기가 더 좋았는데, 거기가 더 편했는데, 본전 생각이 난다는 거야. 본전 생각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직도 아주 전략적으로 잘해야 되고, 같은 경우는 뭐 이직을 많이 했죠. 그것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스킬이 생겨요. 많이 해본 놈이 좋은 직장 찾아가는 거예요.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많이 해보고 망해본 놈이 사업 잘하고, 물론 사업이라고 한 거는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조지면은 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싸움도 많이 해보고 많이 터져본 놈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투부도 맨날 하는 놈이 잘하는 거야. 이직도 마찬가지예요. 이직도 많이 해본 놈이 좋은 직장 찾아가는 거예요. 이직도 많이 해본 놈이 이력서도 잘 쓰고요, 면접도 잘해. 내가 이때까지 몇 번의 면접을 봤겠어요? 한 50번 넘게 봤을걸. 대학교 때부터 따지면 대기업 면접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공기업 면접도 봤고, 한국고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뭐 그런 데도 면접 다 받고, 뭐 대기업도 몇 번 받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 아파트 시설 관리 그런 데는 씨발 면접도 아니고, 그거는 그 병신 같은 소장들이 뭐 걔들이 뭐 직장생활이랑 뭐 똑바로 뭐 제대로 한 새끼들이 누가 있어? 전부 다 병신들밖에 없는데, 참 그 면접이라는 거에 참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데도 그냥 뭐 재미삼아 면접 한번 보세요. 또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니까. 그 전부 다 그 찐따 같은 놈들밖에 안 한다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고. 연봉 인상이 안 되다 보니 물가도 많이 올라서 이제 작은 연봉처럼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아진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 내 연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게기 때문에 내 연봉이 깎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7%야. 근데 내 연봉이 2% 올랐어요. 나는 내 연봉은 5% 깎인 거예요. 지금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기술사 공부 중인데 때려치우세요. 기술사 공부 하지 마세요. 기술사 공부 지금 당장 때려치우세요. 하는 거 아닙니다. 난이도가 헬이라서 그냥 보험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 시간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 그렇게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사이 좋은 직장이 있고 이직할 수 있다면 바로 이직하고 싶네요.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액션을 알려드릴게요. 데이터 센터를 찾아가십시오. 스펙으로는 뭐 다른 자격증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력서 만들어 드리면요 바로 합격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력서를 기깔나게 잘 만들거든요. 그 정도 스펙이고 뭐 경험이면은 또 합격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데이터 센터 가면은 급여도 나쁘지 않고 일 깔끔하고요, 사람들도 수준도, 이력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고 그냥은 안 되고, 이제 요 강의가 있습니다. 2+1:1 이력서 코칭까지 요런 또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로 가십시오. 응원드립니다. 나이도 딱 적당합니다. 나이도 이 정도면 39세 됐죠. 전기 팀장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이가 좀 어리고 한 관리 대리나 과장 정도, 그 정도 하면은 연봉도 조금 괜찮을 거고 일도 좀 깔끔할 겁니다. 주설비기사 이제 너무 쉽네요. 다들 도전하십시오.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살짝 이질감이 있는데 한 2바퀴 정도 돌리면 존나 쉬워. 그게 중학교 수준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